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께 슬기로운 대학 공부 생활하기. 네, 약간 이제 좀 이게 슬기로운 시리즈 식상할 때가 됐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제목을 슬기로운 대학 공부 생활하기.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CTL 센터장이고 교양교육원 교수이자 별명은 맛방 목사. 네, 머리가 넓어서 맛방 목사. 네, 서성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총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고등학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 이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잔소리 같이 대학 공부가 좀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정말 잘 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대학생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면은 준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문가로서의 자질 중에 하나로서 이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에 하는 동안에 학습 장려금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CTL 프로그램까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학 공부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네, 대학교가 중고등학교 시절과 다른 이유를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K-12라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 5, 6학년 초등학교 6년 보내고 그 다음에 중3, 고3 이게 총 12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대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라고 하지만은 고등학교는 사실 우리 중등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학문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들을 배우는 게 K-12까지예요. 그러면 대학교에는 과연 무엇을 받는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면 대학교를 졸업하시면은 학위라는 걸 받습니다. 학위. 그러면 대학 4년 졸업이면은 학사. 그렇죠? 그리고 뭐 대학원을 가면은 석사. 또 대학원 가면은 박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등교육을 이수하면은 여러분 학위가 나오고 또 자격이 주어지고 전문성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예를 들면 실용음악, 내가 고등학교 때 기가 막히게 뭐 드럼을 잘 쳤어. 그래도 여러분이 학원에서 강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 인맥이 되면 하겠지만 네, 전문적으로는 잘 안 써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다니는 동안에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나면은 이제는 정말 전문 강사로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뭐 간호학과도 예를 들어볼까요? 간호학과 뭐 아무리 엄마가 간호학이라고 주사도 놓을 줄 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위를 학사학위를 받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간호사로서 현장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대학생은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는 과연 이때까지 고등학생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표를 누가 짜줬죠? 여러분? 예, 시간표는 누가 짠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과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요. 뭐 국영수, 예, 저 때는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정된 교과예요. 그리고 담탱이가 존재해요. 담탱이. 이게 종례도 해주고 여러분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전담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주, 학생 주임 선생님이 존재하셔가지고
학교에 등교 늦게 하면은 또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 패턴도 굉장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관식, 객관식 여기에 다였어요. 자, 그러면 대학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얼마 이런 시간에 중간고사 얘기하면 조금 욕먹을 텐데 아무튼 시험 기간이 됐는데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 대학 시험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어떤 게 다르냐? 일단 여러분이 요 첫 번째는 경험해 보셨죠? 시간표를 누가 짭니까? 예, 내가 짭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수강 신청하는 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 나는 간호학과인데 어느 순간 드럼을 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짜는 시간표인데 이 시간표를 잘 짜려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예, 누가 짜주지 않아요, 시간표를. 그렇죠? 자, 그다음 내가 짜는 교과. 예전에는 국영수, 사과, 뭐 또 뭐 있어요? 뭐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짜줬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양 교과목이 있고 그리고 전공 과목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누가 짜줘요? 네, 내가 짜요. 네. 제가 짭니다. 그렇죠? 혹시 이제 학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그럼 가이드라인을 보고 참고해서 내가 짜야 되는데 가이드라인만 받고 시간표 다 짜졌구만 이렇게 하면은 완전 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처럼 담탱이가 있을까요? 담탱이 이게 또 담임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담임 선생님 안 계시고 우리 이제 대학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죠. 지도 교수님. 약간 이제 담임 교사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자, 그다음 학주. 여러분들 학교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문을 지키는 저처럼 머리가 벗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주는 없다. 그리고 시험 패턴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그냥 OMR 카드에다가 이렇게 찍찍찍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뭐 논술도 있고 뭐 구술 평가도 있고 또 과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고 교수님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네. 여러분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학교 생활이 정말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핵심만 정리하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대부분이었다면 대학 공부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네. 자기주도적인 대학 생활이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 한번 리스트를 써봤습니다. 공부.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적 좀 덜 맞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번에 학점이 조금 안 나왔네. 다음 학기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학점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간 관리. 예전에는 늦게 오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 너 말이야 학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되겠어 학생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각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노트 필기도 마찬가지죠. 노트 필기도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트 필기도 이제 대학생 전문가로서 약간 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노트 필기 전략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사 정보 이수. 네, 학사 정보 이수하는 거 요거 완전 요거 별표. 별표.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간표 이제 내가 짜게 됐어요. 학과에서 가이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학과에서 짜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짜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 정보와 이수 학점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시간표를 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장학금, 비교과 활동, 각종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오면은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 장려금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취업 프로그램도 있고 글쓰기 상담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조금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가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장학금을, 비교과 활동이나 각종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만한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 밥 잘 먹기. 네, 밥 잘 먹기.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말고 자취하는 친구들인데 저도 자취생활 한번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자취할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밥 잘 안 챙겨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죠. 여러분 꼭 밥 잘 챙겨 먹으시고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이 CTL, 제가 이제 CTL 센터장이잖아요. 이 CTL과 학생생활 상담소하고 친해지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CTL이나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치 짝사랑 같아요. 네, 저는 학생 여러분에게 되게 다가가고 싶고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 많이 시켜주고 싶고 혜택 다 주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이 저를 항상 외면해요. 네, 제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CTL이나 학생생활 상담소를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대학생활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우리 CTL과 학생생활 상담소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이게 정의예요. 정의. 학습자면 바로 여러분이죠. 학습자가 강의실 내외에서 인지, 동기, 행동을 적극 조절하는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 방법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조절 학습과 타인 조절 학습이 정말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기 조절 학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 네, 그때 저는 이제 미술 선생님은 짝사랑인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좋으면은 학습 동기가 이렇게 향상이 되거든요.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성적도 같이 오르죠. 근데 수학 선생님이 볼 때마다 짱나. 그러면 안 그래도 수학 어려운데 수학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선생님 말고도 내가 좀 선호하는 과목. 제가 뭐랄까 머리가 약간 돌아서 과학을 좋아한다. 과학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성적, 과학 성적은 또 꾸준히 향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 성취감들이 누적되면은 더 재밌어져요. 과목이. 자,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과목. 만화를 자주 그리는 학생은 어떤 과목이 잘 되겠어요? 당연히 미술이 잘 되겠죠. 그리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언어 영역이 아주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인이 조절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선호도나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과목을 얼마나 공부할지를 조절을 내가 한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동기가 생겼거든.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다거나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성취감이 막 쌓여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조절했어요. 이쪽 부분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조절을 당해. 자,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이 싫어해. 근데 수학 선생님은 나만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낮냐 이렇게 하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부는 더 안 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싫어하는 과목 성적도 마찬가지. 내가 싫어하는 과목 성적은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낯선 화목이 아니고 낯선 과목. 만화를 자주 그리는 학생,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미술이 아니고 뭐 수학 문제를 막 이렇게 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 조절은 없고 타인 조절을 받는 학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통제 감각이라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요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이 통제 감각의 차이가 이 두 학습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통제 감각이 뭐냐? 여러분, 통제 감각은 여러분 게임 다 좋아하시죠? 게임. 네, 게임은 여러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게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밌게 하죠. 찾아서 하고, 찾아서 하고 또 약간의 중독성을 가집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다들 좋아하는 걸까? 여러분 게임에는 자기 결정감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결정감 요소. 자, 게임에는 자기 결정감. 자, 공부할 때는 별로 내가 한 만큼 노력한 결과가 잘 안 나와. 근데 뭐 배틀그라운드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은 막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막 늘어. 내가 총을 잘 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기 결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행동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게임에서 만약에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바로바로 주어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자기 결정감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 결정감이 높고 나의 어떤 의지가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네, 현실은 더 많이 노력해야지 되기 때문에 게임이 훨씬 더 빠른 자기 결정감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재적인 동기. 자, 여러분 게임 하면은 누가 뭐 줘요? 만약에 갑자기 어머니가 야, 너 이번에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아이패드를 사줄게. 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없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잔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게임은 너 게임 이번에 1등 하면은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님 없잖아요. 오히려 게임 많이 하면 아이패드 부셔버린다 이러지. 네. 그런데 우리는 뭘 주지도 않는데도 게임은 재밌어요. 내재적인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 세상 속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자기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니까. 즉각적으로 보상받으니까. 그래서 게임은 재밌어. 게임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풀려. 이러면서 내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주도성. 자, 통제감각엔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이 자기 주도성이 점점 올라가요. 왜냐하면 성취감을 느낄수록 이 성취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결정감, 내재적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함께 자기 주도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참여를 통해서 자기 학습 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유관성을 발견합니다. 자, 게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게임 하면서 내가 그 팀으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또 재밌어.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우리 팀이 이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지는. 근데 여러분 이 통제 감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게임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걸 한번 공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공부도 게임처럼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라면서 이 내용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도 한번 게임처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제 감각이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통제 감각을 기르도록 아까 그 앞에서 다뤘던 한 5가지 정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하면서 이거를 구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면은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직접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 자, 학습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죠? 우리 조절이 핵심이다. 통제 감각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조절을 하느냐? 자, 인지 조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아는 거, 지식 같은 거 아는 거. 인지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동기를 조절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 오메 하고 싶다. 이런 동기 조절. 그다음에 행동 조절. 행동 조절은 내가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공부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썸 타는 애가 카톡 딱 왔어. 오!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안 되죠. 이런 거 행동 조절 하는 거. 이런 인지 조절, 동기 조절, 행동 조절 전략을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의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세부적으로 인지 조절은 메타 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AS 복습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답 노트 활용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동기 조절. 내가 공부가 하고 싶다 하게끔 만드는 이 방법들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행동 조절. 예, 정말 내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지 조절 전략입니다. 인지 조절 전략. 자, 메타 인지는 여기서 잠깐 다루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메타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 초인지라고 해요. 우리가 인지는 내가 아는 건데, 초인지면은 내가 아는 것에 아는 것이에요. 네, 내가 아는 것에 아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인지에 대한 인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아는가. 나는 요만큼 안다. 아니,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몰라.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 다음 사고에 대한 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한 생각이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발하게 가동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자기 학습 과정에 대한 사고. 지금 내가 이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학습 전략이 과연 이 교과에 맞는 능률적인 학습 방법인가? 이것들을 또 사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 자,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메타인지가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의미 있는 학습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 듣고 나서 동영상 끄면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제 이마가 넓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 있는 학습이란 건 뭐냐면 정말 내가 이 공부하는데 뭔가 남아. 진짜로. 오랜 기간 동안에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 배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나중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학습에서 메타인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를 아까 한 것처럼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에 대한 사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뭐 평가라든지 성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 한번 메타인지 활용 전략을 볼게요. 사실 활용 전략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계획을 한다. 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맨땅에 헤딩한다가 아니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뭐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내일 하루 일과를 한번 계획해 본다거나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가진 역량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일 어떤 과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만 하느냐? 아니죠. 아까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성찰이라고 했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날 계획한 것을 그날 저녁에 내가 이거 했어, 체크, 안 했어, 오메 이렇게 체크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자, 점검해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되죠. 자,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게 분명히 나와요.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행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평가하기. 계획, 점검, 재실행 후에 내가 정말로 내 행동이 변화했는가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네. 이거 계획 세우기, 점검하기, 동기화하기 하다가 하루 이거 했더니 까먹고 이런 거 안 했네.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평가하기 단계. 그 다음에는 자, 이게 다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처럼 이 과정이 다 되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행동이. 그래서 어떤 과업이 주어지면은 내 능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며칠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또는 몇 시간 내에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게 돼야지. 그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여러분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확 넘어가지만은 한번 이 책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또 도구를 우리 CTL에서 여러분께 제공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지 조절 전략. 두 번째로는 예습 복습하기. 예, 예습 복습하기는 그냥 말만 들어도 짜증나죠. 네. 하지만 예습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자, 요 개념이 예습 복습은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꺼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빨리 기억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물속에서 정말 오랜 기간 생활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깜지 쓰는 것보다 물 안에서 단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기억력이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서는 좀 더 학습의 능률이 오르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빨리 기억해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한 거에서 끝나서 이게 휙 던져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한 거를 그날 저녁에 한 번 더 보고 또는 그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더라? 그걸 한 번 더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빨리 학습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가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복습하면서 내가 이거 배웠었지, 이거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메타인지가 발생이 되면서 의미 있는 학습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어렵죠. 복습하고 예습하는 거 어렵죠. 네. 누가 모릅니까 이거 다 하고 싶죠. 저도 이거 안 돼요 잘. 그러면 우리가 예습이 어렵다면은 복습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날 우리가 노트 메모한 거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시간에 잠자기 전에 노트 한번 훑어보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노트 필기를 잘해야 돼. 노트를 핵심적인 부분 다 빼놓고 헛소리만 다 써놓고 저녁마다 복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노트 필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그냥 꿀팁 많이 나간다잉. 자, 그다음 오답 노트 만들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 만들기. 특히나 조금 이과 시험을 많이 보는 우리 간호학과라든지 우리 간호학과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참 이상한 게 틀린 문제는 똑같이 나오면 또 틀린다. 예. 예. 여러분 한번 틀린 문제 안 틀린 것 같죠? 근데 또 틀려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모아서 노트를 만드세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시험을 앞두고는 다른 평소에는 공부하다가 시험을 앞두고는 오답 노트만 위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나 나의 약점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 말했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또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가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험 전에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는 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아주 꿀팁. 자, 그 다음 동기 조절.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부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전략. 자, 첫 번째 내재적인 동기를 강화하세요, 여러분. 자, 물론 그 내재적인 동기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자극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나요? 네,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밖에서 걸어주는 이 보상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 너 이번에 뭐 등수 몇 등 오르면은 용돈 좀 올려줄게 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사실 이제 대학생 정도 됐으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해도 용돈 주나요 안 주나요? 예, 안 주죠. 용돈 달라고 하면 임마 저기는 장학금도 받고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용돈 주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외적 동기는 이제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네. 자, 그러나 대학 공부에도 여러분 외적 보상이 그런데 부모님 외에도 있죠. 뭐가 있어요? 장학금, 네. 성적 장학금도 있고 또 학습 장려금, 학습 활동을 열심히 하면 또 학교에서 학습 장려금을 현금으로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학습 장려금, 공모전 상금들도 있습니다. 네, 대학생 여러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모전을 해서 응모를 하면 또 상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외적 보장인데, 사실 이런 외적 보상보다는 내 안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내적인 동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의 학문하는 목적이 명확할수록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졸업 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 혼자서 답이 안 나오면은 어딜 가야 되겠어요?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바지끄댕이 부대면서 교수님 저의 진로를 한번 상담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이렇게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신학과 같은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안수기도를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불러일으켜져야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면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다니면 그만큼 성적도 아무렇게나 나와요. 네. 자, 그다음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즐거움을. 자, 여러분의 동기 전략. 교수님도 맞박이 넓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과목도 책을 많이 읽어서 공부하기도 싫다. 이러면은 성적이 쭉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도 싫고 교과 내용도 싫으면은 성적이 바닥을 칩니다. 자, 그런데 어쩌겠어요. 공부를 하려면 힘든 과목이라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과목에 대해서는 약간 사이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사이코가 돼야 되냐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너무 좋다. 이렇게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야 돼요. 너무 싫어도, 교수님이 너무 내가 불편해도 그래도 우리 교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수업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야 돼. 왜냐면 자, 우리의 의식은요 물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싫어하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교수님이나 어려운 교과를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은, 이런 스트레스들도 내가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볼까,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의식과 생체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든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겠어, 해내야지,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좋은 방법은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도 같이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려운 교과가 있으면 서로 이 부분이 어렵더라, 저 부분이 어렵더라, 이렇게 수다 떨면서 좀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기 전략을 갖는데.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학습 동기를 성찰하세요. 내가 왜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내 학습을 방해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시기에 특히나 군대 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보니까 입대 앞둔 학생 중에 그렇게 학사 경고자가 많아요. 왜냐? 이제 곧 군대 가는데 공부가 뭔 필요해요? 하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군대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F 학점이 이제 총같이 생겼잖아요. 총 맞고 군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방해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동기를 발견하면 제거를 하세요. 지금 학사 경고 맞아갖고 군대 제대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때 좀 더 공부를 더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사 경고 맞으면은 여러분들 그 학점 떼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방해하는 동기를 발견하면은 그것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MLST 검사인데 이 MLST 검사는 우리 학생생활 상담소의 송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 통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발견해서 제거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학교에서 같이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행동 조절 전략. 자, 드디어 행동을 조절하는 때가 왔습니다. 자, 의지를 통제하라. 여러분 의지를 통제하는 거. 자, 의지를 어떻게 통제하나요? 자, 여러분 의지는 동기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공부를 하게 하는 환경과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PC방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왜냐? 도서관은 공부를 하게 하는 효과예요.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번 딱 하려고 하면 뭐가 보여? 눈치가 보여. 쟤는 도서관 갖고 게임이나 하고 있네. 어이구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못하게 됩니다. PC방에서 근데 반면에 책을 폈다. 그러면은 완전 도라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환경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할 때가 되면은 나는 도서관 가면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러면은 도서관 가야지. 나는 집안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더라. 그러면 집 안에 머물면 돼요. 나는 카페 가서는 공부가 잘 되더라. 그러면 카페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접시 위에다가 이 맛있는 마시멜로우를 올려놓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 이거 안 먹고 있으면은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2개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자마자 오 맛있겠다 하고 싹 먹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엄마가 나가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어찌할까 이거 막 쳐다만 보고 안절부절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요때 이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마시멜로우를 안 먹고 참았던 아이들이 그냥 마시멜로우 먹어버렸던 아이들보다 뭐 좀 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더라. 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만족 지연이라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네, 이런 결론을 냈는데 그게 지금 엉터리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왜 엉터리냐? 봤더니 얘네들이 이것을 참는데 먹는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평소에도 부모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평소에도 부모님이 약속을 잘 안 지켜. 먹는 거 준다고 했는데 몇 시간 지나도 안 주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던 양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뭐 당연히 엄마가 나가면 빨리 먹어버려야지. 네. 그렇게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 행동 조절 장치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이 마시멜로우를 그 접시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병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돼 한번. 이 뚜껑만 덮어놨는데도 먹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자, 이게 바로 행동 조절 장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뚜껑이 없어서 그냥 바로 보여가지고 먹을 수 있었는데 먹으려면은 뚜껑을 열고 집어서 먹어야 돼요. 이런 한 번에 거치는 어떤 필터링 되는 장치가 있었더니 그런 실험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학습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 도서관, 카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가 잘 되는 곳에 가고 그다음에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진짜 이거 시험 진짜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 집중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그냥 휙 던져버리세요. 던지면은 깨지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딱 바꿔놔가지고 와이파이도 꺼버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놔두세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한번 볼까? 보려다가도 아니야. 저거 보면은 또 정신 팔려서 안 돼.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한번 하루 종일 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집중력도 발휘되고 분명히 공부의 능률이 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을 공부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면서 씁니까? 예, 대부분 유튜브랑 페이스북 보시죠? 예, 인스타 보시고 또 홈쇼핑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잠시 안녕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 환경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팁. 여러분 유튜브나 페이스북 동영상 뭐 한 번 볼 수 있지. 한 번 볼 수 있지. 쉬는 시간에 딱 한 번 볼 수 있지. 쉬는 시간에 민헨하고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 볼 수 있지. 근데 유튜브 영상이 뭐예요? 이 자동 재생이 또 돼요. 끝나고 나면은 연관 동영상이 딱 뜨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누르게 돼요. 이런 상술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 자동 재생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요. 요거를 해제를 해놓으면은 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연관 동영상만 올라오고 영상이 자동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계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행동 조절 장치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놓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는 이 영상 보는 거를 컨트롤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조절 장치를 활성화시키면은 좀 더 나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행동 조절 전략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 질문한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아는가 모르는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발생하면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정말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이런 애도 있어요. 수업 끝날 때 한 3분 전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은 뒤통수가 뚫립니다. 뚫려. 그러니까 왜 뚫리냐? 욕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수업 끝날 때 다 돼서 질문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7시 끝나면 한번 물어본다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확인해서 교수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한테 물어봐 갖고 교수님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메타인지 활용 전략이죠. 자, 그런데 교수님께 질의응답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도움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료나 선배, 지도 교수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다? CTL에 있다. CTL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CTL 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동료와 또는 선배들과 같이 학습도 하시고 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시험 정보는 악착같이 알아내기. 여러분 공부는요 선비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이 다가오면 교수님 만약에 시험 정보가 누군가가 시험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 야 나도 줘 해가지고 여러분 적극 받으세요. 그래서 시험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가만히 에헴 하고 앉아갖고 내가 이건 내 스타일대로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적극 동료를 활용하고 교수님 활용해서 시험 정보를 얻어보세요. 자, 노트 필기 시간 관리 전략. 여러분 전략적인 노트 필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넬 대학에서 만든 코넬식 노트 필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코넬식 노트 필기 전략이란 뭐냐? 자, 요렇게 노트가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로를 4등분을 해요. 자, 4등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줄을 꺼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오늘 작성 일자를 쓰시고 또 교수님이나 강좌명을 쓰시고 자, 이 부분에는 어떤 거 쓰냐면 학습 목표를 꼭 쓰세요. 학습 목표. 왜냐면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업을 전개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핵심 내용이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기 목표에 담겨 있습니다. 목표에. 예. 그러면 이 목표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겠구나를 미리 예상을 해놓으면 여기 노트 필기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구별이 가능해요. 예. 무작정 교수님 불러주는 거 저처럼 지금 만약에 제가 제 머리 이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이런 헛소리를 해도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다 적는단 말이죠. 이런 거는 노트 필기하면 안 되죠. 그죠? 예. 학습 목표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여기다가 노트를 필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다뤘던 내용 중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별표 포인트 해가지고 뭔가 핵심적인 단어를 교수님이 짚어주면은 여기 이쪽 공간에다가 단어를 딱 써요. 그리고 요 정도에서 또 단어가 핵심 단어 또 하나 딱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요 남은 칸에는 어떤 걸 쓰냐면 1교시가 끝났어. 그러면은 1교시에는 내가 이게 핵심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 문장으로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노트 필기 전략인데 이거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앞두면은 이제 끝이야. 요것만 보면 돼. 자, 어떻게 보냐면 시험 기간에는 주로 여기 위주로만 살펴봐요. 자, 핵심 단어들만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핵심 단어만 봐도 이 부분이 얼추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정보 처리 이 과정을 가지고 만든 노트 필기 전략이라서 그래요. 네, 핵심 단어를 기억해내면 여기 세부적인 내용도 금방금방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는 능률을 확 올려줘요. 네, 그래서 노트 필기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네, 자, 그런데 그 노트 필기 전략을 할 수 있는 노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네, CTL에 있습니다. CTL. 네, 오늘 그냥 장사한다 내가. 자, 이렇게 CTL 학습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학습 노트는 신입생들한테 100% 주기 위해서 CTL에서 이걸 다 지금 인쇄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CTL에 오셔가지고 이 노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그 시간 관리는 아까 뭐였어요? 계획하기, 점검하기, 동기화하기, 평가하기 하는 거. 자, 이것도 어디 있느냐? CTL에 있습니다. 이거는 things to do라고 그래서 대학생이 시간 관리하는 포스트잇이에요. 그날 저녁에 여기 이렇게 다음날 할 일을 계획을 해놓고 이것들을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했던 일들을 체크해서 평가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담을 수 있는 포스트잇을 우리 CTL에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CTL에서 무료로 다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CTL 들러가지고 꼭 가져가세요. 네, 이거 빨리 끝내라고 지금 이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메타인지 확인하기. 안 되네요. 자, 메타인지 아까 소개해놓고 제가 또 하는 이유가 있죠. 메타인지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메타인지가요 행복한 대학생활과 우리 인생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왜 필수 요소냐면 메타인지는요 학업 성취나 학업 동기, 자기 조절 능력, 수행을 향상,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나의 행동들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 변인이에요. 아주 핵심이 되는 요인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중간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가 활성될 때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성찰하는 사람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면,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른들 보면서 꼰대 하지만은 여러분도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메타인지를 하지 않으면, 네, 성찰하려면 여러분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가 안 되려면 메타인지를 열심히 메타인지 전략을 발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메타인지는요 남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 타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을 이렇게 세차게 밟아갖고 뭐 앞만 보면서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백날 설명해줘도 여러분 탑니까? 못하죠. 여러분 직접
올라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거쳐야지 자전거를 결국에는 탈 수 있잖아요. 메타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백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메타인지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인지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는 못해요. 여러분 기계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알파고한테 야 알파고야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예, 못해요. 나 바둑 두고 있는데 요 말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메타인지는 나와 교수님,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만큼 학습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도 노력하고 교수님에게도 부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대학생이 돼서 공부를 좀 할 테니 거실에서 TV를 큰 소리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학습 환경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지금 영상을 막 끄고 싶죠? 근데 이거를 끄시면 안 돼요. 자, 이 프로그램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CTL하고 친해지면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왜냐면 CTL은 자,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인데 교수학습 지원센터예요. 원래 교수학습센터인데 자, 여러분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 CTL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코네식 노트와 싱스투드는 우리 신입생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학습 공동체가 뭐냐면 그룹 스터디 하는 거하고 멘토링은 뭐냐면 지도 교수님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나 선후배 지도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멘토링을 하면은 서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각 그룹마다 30만 원씩 현금으로 학습 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기초 학습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능력, 전문가로서 글 쓰는 능력, 어학 능력, 그리고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르는 곳이고요. CTL이. 그다음에 풍성한 학습 장려금도 팡팡 쏩니다. 막 쏴요. 네, 현금으로 쏩니다. 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러닝투게더가 아까 말한 학습 공동체인데요. 5명 이상의 그룹 스터디를 저희가 학습 장려금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것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 모두 가능해요. 네, 교과 전공 과목도 가능하고 비교과 글쓰기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모전 할 때 뭔가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모임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규칙은 10주에 1시간, 10주에 그러니까 1시간씩 10번이죠. 1시간 10번 학습 활동을 이어가면은 학습 장려금 30만 원씩 주어지고 우수 그룹에게는 10만 원씩 더 드립니다. 그다음 학습 멘토링은 지도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은 학생들하고 같이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5명 이상의 학생 멘티와 멘토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우수 멘토에게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우수 멘토에게는 특별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자, 이 내용들은 우리 방금 학습 공동체 학습 멘토링은 CT의 유튜브에 아주 재밌게 올려놨고요. 그다음 러닝업이 있습니다. 러닝업. 자, 교수 학습센터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대학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함께 제거해주고 또 우리 CTL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게끔 저희들이 기회를 열어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적을 확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단, 러닝업 프로그램 조건이 있어요. 학점이 3.0 미만인 학생만 가능해요. 네, 얼마나 이게 특권인가요, 특권. 자, 그다음 또 우리 글쓰기 상담이 있어요. 글쓰기 상담.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기 전에는 자기소개서나 자기의 이력서를 쓸 때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글쓰기를 다져놓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글을 쓰는데 글도 안 써질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이렇게 글을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글쓰기 상담이나 글쓰기 특강 같은 글쓰기 지도를 열심히 받으셔서
4학년쯤 되면은 자기소개서만큼은 딱 읽으면 오 하면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구글에 여러분 다 구글을 하시죠? 구글에다가 한일장신대 CTL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이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CTL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학습 지원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고 이 홈페이지 자체가 프로그램 신청의 링크가 막 가득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요 한번. 그리고 주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학기 초 한 2주, 3주 안에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기 시작할 때는 항상 필수로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TL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독자가 373명입니다. 이제 373명인데 우리가 CTL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능동적으로 학습 정보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학교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달해 드리려고 한일 CTL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아주 꿀팁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뭐 유튜브 홍보하는 것 같네요. 네, 홍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시느라 과연 이 영상 끝까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슬기로운 대학 공부 생활하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CTL 센터장이자 교양교육원 교수 서성현이었고요. 제 별명은 맛방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우리 CTL에서 한번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